안녕하세요. 네. 맨 처음에 물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물질. 그죠? 물질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물질이죠. 그죠? 뭐만 빼고 우리 정신 세계, 생각 이런 것들 말고는 질량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질.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위험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위험한 물질은 모든 게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죠. 모든 물질은 위험할 수도 있고 특별히 위험한 물질도 있고 그죠.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거죠. 위험물 중에서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다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이게 무슨 성질이에요? 보통 액체의 위험물에 대해서 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떨 때 유증기가 발생이 되면 이 유증기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화원이 있으면 바로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료위험물을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는데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는 게 사료위험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위험물을 분류할 때는 뭘로 분류를 하냐면요. 사료위험물은 인화점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인화점을 가지고. 인화점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인화점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인화점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는 온도를 생각하면 돼요.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자,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다. 뭐가 더 위험할까요? 뭐가 더 위험해요?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다. 둘 다 위험한데 둘 중에 특히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 뭐가 더 위험할까요? 휘발유가 조금 더 위험하죠. 왜 그래요? 왜? 인화점이 더 낮다라는 얘기예요. 휘발유와 경유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다. 요게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걸 일석유류라고 부르는데 왜 더 위험하냐? 휘발유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43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휘발유는 그냥 영하 43도에다 놔둬도 뭐가 생긴다? 유증기가, 그죠? 유증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증기가 있으면 뭐만 있으면 돼요?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경유는 인화점이 20도가 넘는다는 얘기죠. 20도가, 약 20도가 넘는다. 그래서 그러면 경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20도 이상 올라가야 유증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삼석유류에 있는 등유, 중질유죠, 중질유. 등유가 아니라 뭐죠? 중유. 삼석유류는 중질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70도 이상 가열이 돼야만이 유증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 나무가 불에 붙는다. 그럼 이게 바로 불에 붙을까요? 어떻게 붙어요? 이게 불에 붙는다는 건. 얘가 불에 붙는다라고 하면 얘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열 분해가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열분해 가스가 생겨요. 그죠? 열분해 가스가 뭐하고 섞여요? 공기하고 섞여. 이 공기하고 섞여서 여기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활활 일어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도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이미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증기가 충분히 있고 공기와 섞여 있다면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불에 붙는 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야 열받아야 이게 증발이 되는 거죠. 요게 그죠? 증발이 돼서 요게 이제 가스가 되는 거죠. 가스가 불이 붙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위험물 같은 경우는 인화성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이다. 그 다음에 발화성 그랬어요. 발화성. 인화와 발화의 차이는 뭐예요? 발화는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발화는 스스로 발화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하는 거. 발화 온도가 있습니다. 물질마다 각각의 발화 온도가 있어요. 어떤 물질은 발화 온도가 낮고 그럼 뭐예요? 내가 열을 받아서 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을 축적하고 있다가 발화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을 그게 이제 불로 발전하는 거죠. 그죠? 사람도 어때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뭐가 있어요?
참을 수 있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죠? 발화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자극이 없어도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그럼 어떤 사람은 요 지점에서 폭발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넓은 그릇이면 한참 있다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발화점은 다르다. 이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삼류 유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류 유연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연 발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물질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연물을 배우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화학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왜요? 유연물은 뭘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화학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이라는 거를 위험물에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구체적인 화학을 좀 더 그 기초부터 배우면 좋은데 뭐에 적합한 우리가 필요한 1류에서 6류 위험물을 배우기 위한 간이 화학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 폭이 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화학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 간의 물질은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 없어요. 그나마 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왜 비싼 거예요? 금 이런 게 왜 비싸요? 잘 안 변하니까. 잘 안 변하는 물질들, 지구상에서 잘 안 변하는 물질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리적인 작용에서 계속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화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화학을 알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말을 기호 이런 의사소통을 하듯이 화학의 의사소통은 원소, 원자, 화합물, 분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화학식을 읽고 쓰고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